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요, 바이오입니다. 오늘 CJ제일제당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바이오 사업부에서 매각을 추진한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시세가 이제 강하게 나와줬는데 이제는 뭐 식품을 집중하려고 한다라고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사실은 CJ제일제당에 대한 내용들보다 네. 오늘 사실 CJ 바이오 사이언스 이게 상당히 강했습니다.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었던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상당히 많이 내려왔어요. 알테오젠부터 해서 어떤 악재가 출현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최근에 호재성 나왔고, 그러니까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소외되었던 바이오 종목들을 좀 챙겨가는 흐름들, 그리고 좀 기죽어 있었던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연말쯤에 바이오 기업들의 이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MOU 같은 게 상당히 몰려 있을 거거든요. 매년 그러왔습니다. 연말 연초 때는 항상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빅파마의 연결 가능성도 높고 라이센스 아웃도 이 시기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흐름들은 아직도 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장에서 알테오젠의 주가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하는데 네. 장기적인 추세 그림에서는 아직 꺾였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세는 눌림목 구간 안에서 좀 더 연속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ADC 플랫폼은 올해부터 해서 엄청난 이제 그 트렌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ADC를 또 챙겨볼 것 같아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은 바이오 순환매는 전 괜찮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바이오 전반적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 전태진 파트너, 네. CJ제일제당이 만약에 이제 K푸드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한다면 음식료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흐름은 어떻게 또 기대해봐도 좋은 걸까요? 그래서 이건 CJ제일제당의 좀 개별적 이슈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식품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다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이제 그 증시 시장 자체가 좀 안 좋게 된다라고 한다면 방어주 개념에서의 관련된 섹터들이 좀 강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단순히 CJ제일제당만 본다라고 한다면 이 이슈는 그렇게 길게 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덧붙여서 바이오주니까 바이오주를 좀 말씀드려보면,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지금 시장의 그 흐름이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은 말라 있는 상태인데 그전에는 이제 반도체 부진, 2차 전지 부진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지수를 좀 견인할 수 있을 만한 섹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트럼프 트레일이라든지 이런 개별 종목, 단기 단타에 좀 적합한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섹터가 조금은 이제 고점에서 차익 매물 실현이라든지 이런 소외되는 부분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건 또 하나가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의 가장 큰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였는데, 어찌됐건 지금 연준에서 최근에 파월 의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연준 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론이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사그러들게 되면서 대표적인 성장주였던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조금은 무뎌지고 소외되는 흐름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그 대중제재에 대한 부분 모멘텀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제약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고점에서 좀 손실 보고 있다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CJ제일제당 이슈는 단기적인 흐름에 그칠 것이다. 두 분 모두가 바이오 전반적인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해 네. 주셨는데 아무래도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12월에 금리 인하 기대감도 좀 꺾이다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시총 큰 제약바이오주들은 이제는 조금 분위기가 네. 좋지 않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다면 바이 뭐 현시점에서 보유자분들은 차익 실현을 좀 해보는 것도 좋을까요? 일단 차익 실현에 대한 그 거리에 있는 분들은 조금씩 챙겨가는 것도 필요하고, 네. 다시 재정비할 때 다시 늘려도 무방하다고 생각되는데, 조금 걱정되는 거는 고점에 물려 계시는 투자자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지금은 바이오 종목 안에서도 순환매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다만 아직까지 추세가 꺾였다고 느껴지지 않으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어떤 종목이 되더라도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가 있는 바이오 종목들은 우상향으로 해서 올해 하반기에 움직인 종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 뭐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장 초반 때부터 내렸어요. 그런데
장중에 반등 시도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가 유한양행이거든요. 네. 저는 오늘 장에서는 뭐 마감은 음봉이지만은 얘는 이제 저점을 잡아가는 과정일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종목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꾸준하게 정배열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진행되어 오다가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좀 내려온 종목들에 대한 손실. 근데 이거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소외됐던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수단매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거쳐서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는 차익 실현, 그래도 시간을 가져보면서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전태진 파트너, 네. 아무래도 뭐 제약바이오 당분간은 섹터 전반적으로 조금 눌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바이오 대응 전략은 어떻게 챙겨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저는 수익 실현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 왜냐하면 그런가요?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라든지 뭐 트럼프 트레이드, 머스크대 다 좋지만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거시적인 그 글로벌 매크로를 좀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긍정보다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우리 시장의 그 증시 환경 자체를 개선할 수 있는 뭔가 환기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나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은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수익을 줄 때는 챙겨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 섹터라든지 우리가 트럼프 트레이드 내에서도 순환매가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안에서 좀 조정받았을 때 신규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은 꼭 챙겨가셔야 되는 전략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익을 챙겨가면서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신규 진입도 도전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